예, 10월 30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지수 좀 빠졌죠. 자, 근데 우리 종목들은 다 괜찮아요. 예, 우리 종목들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격앙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시황을 쌓아가는 빌더 과정이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미국 가장 큰 비기슈인 이 대선 전에 변동성과 긴장감이 분명히 있어요. 지수 종목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장의 시그널을 세밀하게 변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핑계보다는 우리 종목은 다 좋은데 꼭 아셔야 될 시황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공부 좀 들어주세요. 자, 여전히 기준인 미국인 성장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AI 성장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한국은 계속 눌려 있지만 이 수급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 위주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띄워오는 차트가 알파벳입니다. 자, 알파벳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내용들이 되게 좋습니다. 다 짚어드릴 거고, 이렇게 나스닥을 또 만들고 있죠. 알파벳 호실적과 내용을 꼭 보면서 이런 빅테크들의 어닝을 통해서 항상 내부를 제가 발라봐서 꾸준히 잘 버티고 키워왔지 않습니까? AI 성장이 꾸준히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래 조금 걱정하신 분도 계셨고 저는 뭐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주식 눌리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전히 걱정 좀 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빌드업하는 그 과정을 2016년도 정말 우리나라 안 좋았던 2016년 말과 계속 기시감이 들어요.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좀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자, 국장 바닥 시그널을 제가 5가지, 6가지, 오늘 7가지입니다. 계속 키우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가장 주되게 보고 있는 AI 반도체, 미국 같이 보는 거죠. 빅바이의 수급, 성장 보는 과요들, 종목들을 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게 조금 트리거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 때렸어요. 약간 뜬금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전망을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며칠 말씀드렸던 이 빠르고 급하고 디지털 자산인 뉴 자산인 비트코인이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나는 게 뭐라 했죠? 뭐 변동성은 살짝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 상방을 볼 수 있는 증시의 흐름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실전 투자 딴 데서 많이 못 듣는 얘기를 저는 들어요. 제가 보는 그런 면 말씀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같이 좀 보시죠. 어제 나왔던 또 경기와 어닝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는 뭐가 나왔냐면 뒤에 있네. 고전에 뭐 일정은 다 봤으니까 봐드리고요.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는 9월에 졸트 보고서. 항상 이게 그 매달 나와요. 이제부터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졸트 고용 보고서가 살짝 하회했습니다. 근데 잠깐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구인과 그다음 해고가 안정적이랬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실업률을 걱정 안 한 부분이 해고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근데 구인이 살짝 줄다 보니까 하회했지만 큰 충격 없었고, 이게 뭐냐 졸트에서 보는 것 중에 구직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비율인데 지난달에는 일자리가 더 많았죠. 1.15였는데 이번 달은 1.09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고용도 연착륙되는 거니까 나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신뢰를 볼 수 있는 그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지수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연착륙에 대한 골디락스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금리를 잠깐 보여드리잖아요. 금리가 4.3 이렇게 되면 좀 그러나 4.3 넘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5복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서 4.2로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기술적으로 봐주시고, 미국 경기에 대해서 막 불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4.3 찍은 후에 다시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미국 경기 연착륙이야. 화랑은 아니야. 그 다음에 트럼프 뭐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수급 발행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권이나 금리 보시는 분도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 살짝 매수 구간도 될 수 있겠죠. 4.3 이상은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또 보는 채권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봐주시고, 금리 올라가게 되면 바이오 영향받고 중소형 유레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살짝 흔들리더라도 금리 그래 걱정하지 말면서 요거는 좋게 보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제 중심인 알파벳입니다. 구글이죠. 옛날에 구글인데 구글은 다들 아시니까 이게 추세가 나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떴던 이유, 시간으로 이렇게 떴는데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내용을 발라서 보면서 우리가 보는 성장 어닝을 확인할 텐데
시간에 7% 상승했습니다. 3분기 홀치적이 나왔고 숫자는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내용만 볼게요. 자, 지금 봤던 게 뭐죠? 8월 달에 불안할 때도 야, 캐펙스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너네들 돈이 돼? 성장이나 이렇게 소비를 키울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었잖아요. 근데 AI 캐펙스 투자를 뭐 수조씩 수십조씩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수익이 되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돼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부분들이 다 수익성이 상승했어요. 전 부분이 다 상승했고 구글링으로 대표되는 검색 시장도 좋았습니다. 뭐 지금 딴 데서 한다 하지만 여전히 메이저는 살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보시고 저도 하고 있는 유튜브 프라임 가격이 오른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씩 돼요. 이거 올렸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좋아졌던 거고. 자, 클라우드 중요합니다. 클라우드가 사실은 서버 같은 그런 쪽인데 이쪽도 다 좋았어요. 자, CEO가 말하기를 또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아주 어메이징하다. 영어 단어를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센부터 뭐였죠 그때? 하여튼 놀랍다, 미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어메이징하는 표현을 썼는데 AI 효과가 클라우드를 성장시켰다. 여기서 볼 거는 뭐냐? 클라우드가 데이터 써보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조하는 지표들인데 오늘 우리나라도 AI 소프트웨어가 올랐을 거예요. 물론 메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AI가 커지면서 B2C나 어플 쪽으로도 커진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의 성장이었고요. AI 기능을 하는데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네이버나 구글 잘 안 보시고 자, 동영상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200억 회야. 계속 늘어갑니다. AI 기능이 점점 더 들어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쇼츠도 막 커질 거고. 자, 이제 개량 그 언어 모델 여기에서 제미나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오픈 AI 그 대학만데 제미나이도 계속 진화하면서 검색에서는 우리 구글링 괜찮아, 유튜브 괜찮아 보실 수 있었고, 얘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할 때 AI 가속기도 하지만 GPU, CPU 다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엔비디아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고 뭐 제일 대장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저는 쇼츠를 보지 않고 이제 두뇌가 중독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쇼츠인데 어쨌든 계속 늘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대중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은 맞춰갈 거고 매일 700억 건의 쇼츠가 계속 돌아갑니다. 쇼츠들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인구가 85억인가 그렇잖아요. 하루에 8개씩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밑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쇼츠도 계속 커지고 있고 AI 캐펙스 투자는 3분기에 135% 투자했다 말했습니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미나이나 오픈 AI 같은 이런 AI 앱을 보는데 이 검색을 남들은 잘 안 써도 다 쓰고 있어요. 내가 안 쓰는 것 같아도 다 쓰고 있는데 검색 기능을 10억 명이 사용 중이다.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챗GPT가 여러 가지 펀딩 받을 때 그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2.5억 명의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을 보시면 AI 기능이나 서비스나 캐펙스 투자하는 것들이 효과도 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구독 서비스 소비를 B2C로 늘어가는 그런 흐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성장과 어닝과 B2C로 연계는 잘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번 앞에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2등이죠. 항상 2등이라 서러운 AMD 2등이 서름이 있는데 어제 올랐어요. 장중에 올랐다가 막판에 35% 떨어지면 끝났습니다. 결국 호실적을 내놨고 다 좋았는데 향후적으로 엔비디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 전망 나오면서 떨어져다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고만가면 괜찮아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은 계속 된다. 뭐 저희미래 엔비디아 택도 없지만 우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였고 항상 제가 볼 때 OP 마진, 영업이익률 보잖아요. 얘들 25% 준답니다. 뭐 사실 엔비디아가 60%대고 TSMC, 하이닉스 40%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25%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얘도 엄청 큰 OP 마진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분기는 22%였어요. 더 좋아진 거죠. 자, 그 외 엔비디아나 애플, 메타, 아마존 실적 계속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 약간 늦게 나올 건데 꾸준히 흐름 괜찮고 메타, 아마존, 애플이 되게 중요해요. 내일 모레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AI 그 반도체 관련 미국이 괜찮은 것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브로드컴이 있어요. 신고가 흐름일 겁니다.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너무 쏠리니까 나도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려고 표방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잘 가고 있고 그렇다 해서 엔비디아 흔들리진 않아요. 워낙 걔들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TSMC하고 자체적인 추론칩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주가 괜찮았죠. 나머지 반도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 때문에 수급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라서 그러는데 여전히 AI 쪽 빅뱅과 AI 반도체는 괜찮은 겁니다. 흐름만 잡아주시고요.
하지만 테슬라를 좀 나쁘게 좀 보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얘기드렸던 것처럼 동생이 사모뿔 팔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매도가 빠지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 있죠.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이절 구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성장을 볼 때 이런 또 흐름을 또 우리 엔비디아 말에서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기업이든 개인이든 성장과 희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프트뱅크 2020년에 정말 많이 물려서 많이 힘드셔서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요새 살아나고 있죠. 이분 비상장 투자 되게 잘합니다. 오픈AI도 투자하고 있고 AI에 향후적으로 900조 달러 이 숫자는 뭐 어떻게 우리나라 돈으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900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어마무시하게 했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실제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그때 얘기했던 게 얼마였죠? 7조 달러? 7조 달러면서 정말 크다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손정희는 그보다 더 큰 포부를 밝힌 거죠. 900조 달러는 우리나라 비교 사실 안 돼요. 우리나라 GDP가 지금 얼마죠? 1.8조 달러를 뭐 비교한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오픈AI에서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챗GPT4가 나오고 이것저것 뒤에 업데이트 나오고 있지만 얘보다 다음 버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올해 말이든 내년 초에 나온다 보는데 이게 버전이 있습니다. 100배가 올라가요. 100배가. 이게 오리온 버전이라는데 12월 말 출시를 예정을 했습니다. 잘 연계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했던 B2C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정말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약간 짠 걸 쓰고 있긴 한데 MS든 뭐 빙이든 많이 쓰고 있잖아요. AI 앱이 정기 구독자랑 꾸준히 늘면서 이런 것들이 이 빅테크로 돈을 또 벌어주고 있는 거죠. 자, 정기적인 뭐 트럼프는 좀 보시고요. 대응 모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 그리고 좀 비미국으로 볼 만한 게 뭐냐? 대만은 TSMC가 여전히 잠깐 보여드릴까요? 차트 보면서 하면 또 감이 잡히니까 신고가 모두니까 등락 있어요. 등락 있고 뭐 여전히 실적 좋고 하지만 보다 대만 흐름도 그렇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 약간 보합 정도 그런 흐름이었고 자 여전히 뭐 이런 흐름 보면서 괜찮게 봅니다. 야, 그리고 애리조나 공장이나 다른 데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본토에만 짓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거예요. TSMC 공장이. 근데 지금 AMD나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이미 와서 공장에 우리 거 좀 생산해 달라고 다 붙어 있답니다. 다 엔비디아나 우리 하이닉스 연계 다 되니까 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는 여전히 엔화 약세인 속에서 1% 올랐고요. 자, 그다음 중국 얘기 잠깐 드릴게. 뒤에 제가 북한 얘기 살짝 드릴 텐데 북한 얘기는 2016년도와 약간 연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되게 겁나고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정치적으로 볼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 미국이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그 참전한 것이죠. 뭐 젊은 병사가 가지고 되게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뭐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2016년도에 재판이라 저는 보고요. 자, 미국이 중국한테 야 너네들 북한 좀 알려봐 이렇게 압박을 요청했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북한을 신경을 별로 못 썼어요. 혈맹이라지만 중국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북한이 약간 오리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붙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정치적 흐름 때문에 잠깐 체크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지수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쐐기형으로 기술적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리면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물 매도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할 텐데 저는 제 시각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뭐 금투세다 또 북한 얘기다 그다음 옵션 만기일이다 별별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장 탈출에 대한 뭐 시그널이다 저는 다 아니라 봅니다. 다 아니라 보고 제가 외국인 기본으로 이 빅수급 우리나라 분석하고 수십 년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양아치예요. 단기론 양아치가 되게 많습니다. 큰 흐름 맞죠. 중장기 투자하니까. 하지만 이 변동을 만들고 이 고랑을 특히 더 만들었던 외국인의 선연물, 그 선물 같은 매수 매도는 그 8월 5일 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개인들이 어떻게든 많이 빠졌으니까 뭐 먹으려고 코를 걸잖아요. 자기를 마음대로 빼고 붙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2010년에 도이치 했던 그 사태도 기억나실 텐데 외국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급락이 하고 급등급락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급락할 때 급락하니까 실제 큰 흐름상 봤을 때는 단기 변동성이에요. 이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전에 후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 선물을 8,000개다 9,000개 때렸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 변동성으로 보세요. 물론 우리 포트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 안 그래도 수급이나 투심이 눌린 상태에서 이 외국인이 또 이러는 거는 정말 빠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닥 신호 7가지까지 말씀드리면서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네, 그렇게 단기 흔드는 변동성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얘기 좀 더 드려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마인드죠. 야, 너네들 흔들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포트 내에서 바닥 밴드 시그널만 보고 있을 거야. 이런 포트 봐주세요. 그 외국인 수급이 기준이지만 정말 단기로 털고 할 때는 이런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런 생양아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봐주시고 개인들도 엄청 털릴 거예요 지금요. 개인들이 또 이제 쐐기형 반등 준다고 콜이나 위로 엄청 사놨거든요. 다 털릴 거예요 아마. 자, AI 반도체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가 작지만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매도가 나왔어요. 여전히 바닥대에서 움직이지 박 주진 않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내일입니다. 말일 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볼게요. 여전히 어떤 자구치기의 기대가 살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오늘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가 올랐죠. 하이닉스 괜찮으니까 대장 하이닉스 기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어제 잠깐 우리끼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미반도체의 승부사, 저는 승부사라 부릅니다. 워낙 화끈하시잖아요. 뭐 할 때 왕왕 사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같이 물려 계셨던 한미반도체 곽동신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20억 샀다 그랬잖아요. 사가지고 10만 3천 원 샀는데 어제 원래 차사주 신탁을 그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400억 한도였는데 저번에 200억 사고 200억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다 샀습니다. 오늘 다 산다고 공시를 했어요. 오늘 200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한 7, 8% 떴어요. 떠가지고 야 또 10만 원도 넘어가나 했는데 수급 때문에 살짝 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TSMC가 아니라 그 TC본드 있죠.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인드도 물론 보지만 그 싱가포르 증시에 있는 ASMPT 이것도 계속 보고 있어요. ASMPT가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내용들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미반도체 있는 분들은 지금 TC본드가 콜테스트 받고 어떻게 다각화되는 게 되게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 투자자는 이 자료를 꼭 한번 봐주세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 윈윈이에요 사실은. 지금 누가 간다 니가 간다 같이 가는 거예요. 워낙 지금 수용화 캐프가 커지기 때문에 TC본드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질에서 하이닉스가 하나인드나 ASMPT에 콜테스트 하고 있는 거지 한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독점 있는 게 조금 과점으로 나눠 살자 윈윈이다 그런 면으로 봐주시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단기 수급 왔다 갔다 하나인드랑 저끼리 사고 파는 거 그런 단기 변동성이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곽동신 대표가 자신감 표방했듯이 가격은 싸다. 하지만 대장은 하이닉스 때문에 한미는 우리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면서 흐름만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봐주십시오. 어쨌든 ASMPT 나온 내용이 되게 길고 커뮤니티 보시면 되는데 4분기에 신규 주문이 CEO가 말한 거예요. 주로 TC본드와 HBM 수요에서 주도되고 있다. 이미 또 4분기 실적은 엄청 또 좋아질 거라고요. 한미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빅테크 AI 모멘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주가 올릴 수 있는 흐름이고 HBM은 계속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겁낼 필요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 수급적인 과매도적인 소부장에 한미반도 눌려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아까 알파벳의 클라우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부 상승했던 거는 알파벳 클라우드와 B2C죠. 소비자라 갈 수 있는 앱이나 어플에 대한 AI 확장에 대한 기대도 살릴 수 있는 물론 우리 테마는 사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을 좀 봐주세요. AI 반도체 내에서 한미 반도체 TC 본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ASMPT. 내용을 다 듣다 보시면 이렇게 조각들이 맞춰가면서 큰 흐름들이 좀 보시게 될 겁니다. 항상 디테일의 함수가 있잖아요. 악마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지수만 보고 우리 종목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세심하게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빅바이오는 종목별로 제가 뒤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큰 문제 없습니다. 잘 가져가시고 여전히 저는 저만의 어떤 그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 바이오 섹터를 우리나라의 대장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3년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3년간. SK 바이오팜이나 삼성 바이오는 우리 참고하는 대형주고요. 여전히 성장 어닝 수급이 좋은 추세 살아 있습니다.
자, 실전 주식 우리 갖고 있는 알테오전 지금 오픈 요거는 하고 있는데 연추세가 이제 굳건합니다. 바뀔 거 한 개도 없어요. 예,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다리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ADC 삼상이라든지 ADC 관련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이 대표님이 되게 입이 무거우세요. 남들은 뭐 안 된 것도 된다 그러는데 정말 숨겨놓은 재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바이오의 알테오진을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소개하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살겠죠. 자, 그리고 제가 며칠째 또 정말 또 살 기회다. 정말 지금 또 사야 된다. 알테오젠 못 산 분들은 이걸 사라고 했던 필수 입픽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 종목과 고의 바이오는 제가 파트 2 종목에서 말씀 다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바닥 시그널 볼 때 지금 자동차와 엔터를 바닥 밴드 어닝 시즌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이 바닥 밴드 잡아가는지 종목들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냐면 참고로 자, 우리나라 대표주 중에 내수죠. 내수가 안 좋아서 저는 내수주를 몇 년 동안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들 많이 가시는 신세계 백화점을 자주 갑니다만은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 몇 년이죠? 한 6년 동안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나 있어요. 자, 이마트 예전에 좀 우리 가족끼리 카드 끌면서 많이 갔던 이마트도 해외에 있는 그대들을 다 물리쳤는데 국내 내수 침체 못 막았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쇼핑들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마트도 지금 6년 동안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30만 원짜리가 지금 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세계도 원래 범삼성 계열이잖아요. 그 엄마랑 아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어요. 예, 정 회장님 말도 많고 했지만 이렇게 주가 빠지니까 답이 없는 거죠.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대기업도 내수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고 하지만 이제 바닥은 좀 잡아간다 봅니다. 반등은 아니지만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내수나 국내라 보는 거고요. 대기업도 이름 들었다 다 한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야, 니들 다 알고 있잖아. 그렇다고 사면 대기업도 주가 보셨겠지만 반의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차별화해서 대장주 잘 골라야 되는 투자니까 내년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말씀 일부러 안 드렸어요. 저는 보고 있었는데 왜 올라갈 때 말하다 떨어질 때 말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려아연이 사실은 개인권 분쟁이 붙었어요. M&A 재료라는 게 개인분들이 정말 혹할 수도 있지만 뭐 지분 경쟁 붙었다면 그러잖아요. 저는 봤을 때 너무 이게 불안했어요. 작년에도 SM이나 카카오나 지금 건강은 막 조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조사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병폐이고 기업들이 안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더 된다 했다가 결국 오늘 하한가 맞았어요. 2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자기들 개인권 분쟁에 쓰는 돈을 개인 주주들한테 부담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가끔 욕을 하고 진짜 나쁘게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 이제는 많이 줄었죠. 그다음 올해 초 작년에 했던 금감원 조사받고 있는 SM, 하이브, 카카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얘기들. 근데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우리 두산 로봇 잘 팔았지 않습니까? 최고 잘 팔았는데 두산 로봇 바켓에 인수할 때 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업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를 조금 얕잡아 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개인을 더 얕잡아 보는 건 말도 안 되겠던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들이 예전보다 말을 다 해요. 진짜 계속 말을 하면서 얘들이 조사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좋아는 지겠지만 아직도 개인들의 기업들의 이런 안 좋은 행태들은 양아치 이슈들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급등급락하는 건 절대 우리는 투자 안 한다. 수비방어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민생범죄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 가지 보면 뭐 횡령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우리 국내에서 돈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런 게 자꾸 무리하게 이상한 그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이런 급등급락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빅수급주는 모르겠지만 웬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투심에서 조금 영화 보고 있는 금투세 이것도 정치 쪽으로 드릴 말씀 많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다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좀 줄여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물론 할 건 아닙니다만은 또 민주당 자체적으로 언제 한다 몇 개월이 미뤄지면서 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조국 혁신당도 당론으로 시행을 확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좋다 말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식 보는 입장에서 이 수급상 투심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금투세 미확정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수년 유연해지는 폐지한다고 봐요. 그 전까지 발표 딱 나기 전까지 이렇게 투심이나 수급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제가 시황 보는 면에서 2016년도 말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연기금이 이미 그 자체 펀드 빠질 때인데 중소형주나 코스닥 비중을 확 줄인다면서 코스닥 박살났을 때가 있어요. 수급 다 빠졌을 때인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이 정치나 이쪽에 대한 수급 이슈로 봐요. 수급 측면을 보기 때문에 이런 2016년과 지금의 데자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나 투심이 왔다 갔다 해도 역시 금투세는 저는 폐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다 한 번 더, 북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는 막 진짜 파병도 하고 실제 전투에 참가해서 다 죽고 막 그러던데, 참 이것도 정치적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 말에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뭐 폭탄 쏘겠다, ICBM 날리니까 트럼프랑 막말 붙으면서 로켓 매날에 욕하고 했던 2016년도 말이었어요. 그때랑 오히려 지금이 북한의 재계도 말 안 되고 중국도 자기 안 봐주고 러시아부터가 딴 것도 하는 부분은 트럼프 당선 미국 대선 전후로 조금 변동성을 만들고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저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연평도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투심상 한번 정리를 다시 드리면 미국 쪽에서 AI 빅뱅이나 이 빅테크 실적을 통해서 AI 성장이 B2B, B2C로 넘어가는 것은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번 주에 빅테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국내에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때리고 뭐 금투세가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고 막 겁내게 하는 부분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우리 포트를 가지고 잘 홀딩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국장 바닥의 신호, 너네들이 뭘 하든 우리는 이런 기준을 7가지를 잡고 한개 드는 외국인 수급 금투세 미해결에도 오늘 삼전 이런 것들은 바닥을 잘 잡고 있어요. 더 빠질 게 없는 바닥 밴드라는 얘기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종원님 이번에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해요. 저는 일본을 말씀 안 드렸고 좋은 걸 말씀드리지만 우선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뭐 그렇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야 따끔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 좀 봐주시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장 시그널이나 스토리 말씀드리고 여전히 투심도 잡아드립니다. 물론 안 보신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 이래서 저렇구나 제가 보는 그런 중심이나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고 두 번째 가서 종목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소중한 우리 소수정의 멤버십 고객분들 어제는 김땡균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파트 2에서 종목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